여러분, 오늘 스마트폰 충전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보고 계시겠죠? 우리는 전기가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벽에 있는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무한정 나오는 마법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거대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전력망의 붕괴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꾼다. 챗 GPT가 혁명이다 말은 많지만 정작 그 똑똑한 AI를 돌릴 전기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초고압 변압기라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집채만한 크기에 한 대 가격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이 기계. 발전소에서 만든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게 전압을 바꿔주는 전력망의 심장입니다. 문제는 이 심장이 너무 늙었다는 겁니다. 미국 전역에 깔린 변압기에 70%가 설치된 지 25년을 넘겼습니다. 수명이 다 된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미국이 이 변압기를 스스로 충분히 못 만든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변압기 자급률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 사람이 없고 공장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중국 물건을 쓰자니 안보가 발목을 잡습니다. 국가 전력망에 중국산 장비를 넣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결국 돈을 싸들고 와도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한국 공장에 주문을 넣어도 3년, 4년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의 공장들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제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대에 수십억 원, 계약부터 인도까지 3년이 걸리는 이 비즈니스는 사실 거대한 도박판입니다. 그 3년 동안 구리 가격이 널뛰고 환율이 요동치며 금리가 기업의 목을 죄어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위험한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강대국들이 계산기 두드리고 떠나버린 이 험난한 시장에서 한국은 어떻게 세계 전력망의 전원 스위치를 쥐게 되었을까요? 150년 전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쟁 이후 가장 치열해진 에너지 전쟁의 이면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터로 들어가 보죠. 경기도의 한 변압기 제조사 재무팀 이과장의 하루는 아침 9시가 아니라 새벽 2시 런던 금속거래소 LME 의 구리 시세를 확인하며 시작됩니다. 왜냐고요? 요즘 이과장이 다니는 회사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거든요. 제조업에서 꿈의 숫자라 불리는 영업이익률 20%를 달성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이과장의 피 마르는 리스크 관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 변압기에 열광하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건 변압기 비즈니스가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3년짜리 시차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제조업은 오늘 주문받으면 내일 원자재 사서 다음 주에 만드는 구조죠. 하지만 초고압 변압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미국 텍사스 전력청과 1,000억 원어치 공급 계약을 맺으면 그 물건이 실제로 제작되어 미국 땅을 밟는 건 3년 뒤인 2029년입니다. 이과장의 고민은 바로 이 3년의 공백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오늘 구리 가격이 톤당 8,000달러라고 칩시다. 그런데 2년 뒤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 때 구리값이 11,000달러로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압기 원가의 40% 이상이 구리인데 앉은 자리에서 수백억 원의 마진이 증발하는 겁니다. 과거에 실력이 부족했던 업체들은 이 시차를 견디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한국 기업들은 다릅니다. 이 과장은 계약서에 아주 정교한 안전장치를 심어둡니다. 바로 물가 변동 반영 조항, 즉 에스컬레이션 조항입니다. 구리값이나 철강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그만큼 계약 금액도 자동으로 올리는 장치죠. 과거에는 갑갑이었던 미국 전력청들이 이런 조항을 절대 안 받아줬습니다. 싫으면 관둬, 중국이나 유럽에 맡길 거야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변압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몇 군데 없거든요. 이제 이 과장이 갑입니다. 이 조항 안 넣으면 우리 계약 안 합니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많아요. 이게 바로 지금 한국 변압기 산업이 돈을 쓸어 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지만 조항 하나 넣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과장은 3년 동안 요동칠 환율과 금리까지 복잡한 금융기법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수출 대금은 달러로 받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고, 물건을 만드는 3년 동안 공장을 돌리기 위해 빌린 수백억 원의 이자가 오르면 또 손해니까요. 그래서 이 과장은 매일 환율 선물 거래를 하고 금리 수합을 체크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금융과 제조의 결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이 왜 이 시장을 떠났을까요? 그들은 이 피곤한 관리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원자재 값이 조금만 튀어도 적자가 나고 3년 뒤를 예측해야 하는 이 복잡한 게임을 하느니 그냥 브랜드만 빌려주고 로열티나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남들이 위험해서 그걸 왜 해? 라고 할 때 구리 시세를 분석하고 환율을 방어하며 30년을 버텼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잭팟입니다. 리스크를 다룰 줄 아는 자만이 누리는 독점적 시장. 지금 이 과장이 쓰는 결산 보고서의 붉은색 영업이익 수치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제조업이 견뎌온 불확실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돈이 되고 중요한 거라면 기술력 좋은 미국이나 유럽은 왜 안 만드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한 짓을 한다고 믿으며 이 산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1980년대와 90년대로 돌려보죠. 당시 미국의 지이나 독일의 지멘스 같은 거인들에게 초고화 변압기는 소위 돈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공장은 축구장 몇 개만큼 커야 하고 숙련공들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수만 번 구리선을 감으며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진은 고작 5% 내외였죠. 당시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힘들게 기름때 묻히며 구리 감아서 5% 남길래? 아니면 금융상품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팔아서 30% 남길래?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소위 에센라이트, 즉 무거운 공장은 치워버리고 똑똑한 머리만 쓰는 경제구조로 급격히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는 변압기 공작물을 닫고 숙련공들을 해고했습니다. 어차피 전력망은 이미 다 깔렸는데 새로 지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 하며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미국이 겪고 있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변압기 제조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장인의 영역입니다. 수만 볼트의 초고압을 견디는 저련 기술은 단순히 교과서 공식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구리를 감아온 작업자의 손끝 감각, 아주 미세한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조립 노하우가 핵심이죠. 하지만 공장이 사라지자 이 기술의 맥이 끊겼습니다. 숙련공들은 은퇴했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공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AI 시대가 오고 전력 수요가 폭발하자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변압기를 새로 바꿔야 하는데 자기 나라 땅에는 이걸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공장도 기술자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더 소름 돋는 건 인프라의 시한폭탄입니다. 미국 변압기의 70%가 25년을 넘겼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단순히 기계가 낡았다는 뜻을 넘어 당시 이 기계를 설계하고 설치했던 세대가 이제는 현장에 없다는 뜻입니다. 고장이 나도 고칠 사람이 없고 새로 만들려니 과거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 온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남들이 사양 산업이다, 마진이 박하다라고 손가락질할 때도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부터 시작된 제조업의 근육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죠. 서구 국가들이 똑똑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떠나갈 때 한국의 노동자들은 공장 열기 속에서 묵묵히 구리선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그들이 버린 그 기름때 묻은 산업은 이제 전 세계 AI 혁명의 전원 스위치를 쥐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의 함정에 빠진 강대국들. 그들이 버린 쓰레기통에서 한국은 황금을 찾아낸 셈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변압기는 무엇이 다르길래 전 세계가 줄을 서는 걸까요? 단순히 버텨서 얻은 결과일까요? 자, 이제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미국이 못 만들면 중국이나 일본한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력청 사장들이 굳이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날아와서 번호표를 뽑는 데는 그럴 만한 기술적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압기를 보고 그냥 커다란 고철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거대한 정밀기계 그 자체입니다. 초고압 변압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통로인 구리선 권선을 얼마나 촘촘하고 균일하게 감느냐, 그리고 그 전기가 밖으로 새지 않게 가두는 철심의 품질이 어떠냐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독보적인 무기, 전기강판이 등장합니다. 변압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철판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이 특수 철강을 제대로 뽑아내는 회사는 손에 꼽히는데 그중 정점이 바로 대한민국의 포스코입니다. 변압기가 작동할 때 웅 하는 소리 들으신 적 있죠? 그게 다 에너지 손실입니다. 포스코가 만든 전기강판은 이 손실을 극단적으로 줄여줍니다. 똑같은 전기를 보내도 한국산 변압기를 쓰면 전기가 덜 새나간다는 뜻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 년 동안 수천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여기에 한국 특유의 수직 계열화 생태계가 힘을 발휘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변압기를 만들려면 포스코의 전기강판이 필요하고 LS전선의 특수 구리선이 필요합니다.
미국 공장은 이 부품들을 사오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배 타고 기차 타고 넘어와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포항에서 철판 찍어내면 몇 시간 뒤에 울산이나 창원의 변압기 공장에 도착합니다. 구리선도 바로 옆 동네에서 옵니다. 설계부터 조립, 테스트까지 모든 공정이 이 좁은 벨트 안에서 원스톱으로 끝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납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전력청이 가장 미치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내일 당장 변압기 터지면 우리 도시 정전인데 새 물건은 3년 뒤에 온대 라는 겁니다. 이때 한국 기업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공급망이 꽉 짜여 있어서 아무리 늦어도 약속한 날짜는 무조건 지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됐을 때도 납기를 지켰습니다. 태풍이 오고 원자재 값이 뛰어도 밤을 새워서라도 약속한 배에 물건을 실어 보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이 납기 준수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경이로운 신뢰로 다가왔습니다. 중국 제품요? 가격은 쌉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국가의 기관망인 전력 시스템에 해킹이나 백도 위험이 있는 중국산 장비를 쓰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일본 제품요? 기술은 좋지만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고 생산 속도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 전력청 사장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사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제발 우리 땅에 공장을 좀 지어달라. 우리 전용 라인을 따로 빼달라며 읍수하고 있죠. 미국이라는 거대 강대국이 고작 구리뭉치를 감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이토록 매달리는 이유. 단순히 낡은 변압기를 교체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이건 인류가 꿈꾸는 화려한 미래 뒤에 감춰진 아주 차갑고 냉정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이 변압기를 잘 만드나가 아니라 AI 시대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챗 GPT가 소설을 쓰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화려한 미래만 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디지털성을 밑바닥에서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건 역설적이게도 24시간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구리선을 감고 있는 우리들의 투박한 공장입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아무리 좋아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아무리 완벽해도 발전소에서 나온 에너지를 전달해줄 변압기가 없으면 그 모든 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한국 변압기에 그토록 집착하는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 즉 전력망이라는 혈관을 통제하지 못하면 AI 주권도 미래 산업도 다 사상 누각이라는 걸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남들이 마진이 적다고 버릴 때, 리스크가 너무 커서 못하겠다고 손을 뗄 때, 한국은 그 피곤한 관리를 견디며 30년을 버텨냈습니다. 포스코의 철판이, LS전선의 구리선이,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의 숙련된 손길이 하나의 단단한 생태계가 되어 이제는 전 세계 AI 혁명의 전원 스위치를 쥐게 된 것이죠. 2026년 오늘, 이제 변압기는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산업을 지키고 첨단 문명의 생사 여탈권을 쥔 에너지 안보 그 자체입니다. 모두가 디지털이라는 빛을 쫓아갈 때 묵묵히 그 빛을 밝히기 위한 그림자 역할을 자처해온 한국 제조업의 위대한 승리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 산업을 단순한 공장이 아닌 국력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 이제 공감이 되시나요? 남들이 사양 산업이라 부를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땀방울이 어떻게 시대를 지배하는 무기가 되었는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전 세계 전력망의 숨겨진 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이 거대한 구리뭉치가 앞으로의 세상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